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사주팔자에서 태어난 날의 기운이 수의 날에 태어났다라든지 아니면 수의 날은 아니지만 사주에 무기나 진술충이 토가 많을 때 그렇게 되면 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에 토가 많은데 수가 부족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특징을 알아보고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 사막에 보면 나무들이 거의 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사막은 굉장히 넓고 큰 땅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사주에 이렇게 토가 많아요. 그러면 목의 기운, 목은 나무죠. 목도 부족하고 또 예를 들어서 오아시스 같은 경우는 물이 조금 있긴 하겠지만 넓은 사막에 오아시스 좀 있어봤자 그 수의 기운은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넓은 토의 기운에 비하면 보잘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 인체도 똑같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인체에는 오장 6부가 있죠. 특히 오장은 폐장, 심장, 간장, 비장, 신장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도 이 오행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상당히 건강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사주의 기운이 어떠한 기운이 부족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오행의 생극제화로 알 수가 있는데 특히 내 사주의 기운에 수기가 부족한데 토가 많으면 신장, 방광 이쪽으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신장, 방광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는지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정력이라고 하죠. 정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알아보면서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사주의 기운 어떤 운이 올 때 좋아지는지 대비책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사주는 오행, 목화토금수라는 5가지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생하기도 하고 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기운이 많거나 부족할 때, 즉 과부족 현상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부분 오행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기가 너무 강해서 토기를 극하게 되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아니면 토는 술을 극하는데 이 토의 기운이 많았을 때 술을 극하게 되면 이 신장, 방광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신장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인체에서 나쁜 노폐물 이런 것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전기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수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정력도 굉장히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남성분들이 뭐 정력제라든지 여러 가지 몸보신 하기 위해서 보양식을 드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보양식도 중요하지만 그거 한두 번 먹는다고 해서 정력이 세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내 사주에 어떤 기운이 문제가 있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수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토한테 극을 많이 받게 되면 남성들한테 나타나는 현상,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조건 이렇다, 이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부분을 좀 주의하고 또 조심을 해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소변에 이상이 생깁니다. 소변에 이상이 생기면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기도 하고요. 또 밤에 야뇨증에서 화장실을 잘 들락날락 거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몸이 엄청나게 피곤해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면역 체계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저하로 인해서 소변의 변화가 처음으로 나타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과 동반될 경우는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밤에 자주 깨게 되는 야뇨증이 동반됩니다. 이러면 정말 막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성기능 저하가 생겨요. 발기력도 감소가 되고 성욕이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사주 딱 보면 신장기능, 수기가, 정기가 약하신 분들은 정력도 약하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장은 남성 호르몬 대사와 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이 저하되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 성기능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지부중, 무기력감, 다리나 발목이 붓고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습니다. 근육통도 생기고 허리 통증이 일단 생겼다 그러면 일단 사주에서 신장 기능, 수혜 기능이 안 좋아서 결국 그쪽을 신경 써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액이나 전해질 이런 데 균형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주 핵심적인 거 제가 세 가지만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성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대체적으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사주의 기운에 지금 부족했을 때, 수가 부족하면 아니면 토가 많을 때 현상입니다. 얼굴이나 눈 주위가 좀 붓고요. 체중이 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과 체액 조절 이게 좀 민감도가 높아지고 안면, 눈두덩이 이런 데가 좀 많이 붓게 되죠. 그리고 손가락도 뻣뻣해지고 또 생리불순, 이 피로감 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최근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아 이게 갱년기 현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일단 사주의 기운, 운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것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면역 체계가 떨어지고 기능도 떨어지고 몸도 아프게 되고 다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 많잖아요. 그리고 요로 감염 및 뭐 잔뇨감 이런 것, 요도 이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남성이나 여성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방광염 이런 쪽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에 수가 부족해서 아니면 수가 있기는 하는데 토가 많아서 극을 받을 때 잘 먹고 또 음식 조절에 따라서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음식은 해주려 콩이나 검은 깨, 자, 들깨, 흑미 이런 게 좋습니다. 오글개도 왜 그러냐면 이 검은색은 수의 기능을 지금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 금의 기운을 보강해 주는 게 좋고요. 운동도 뭐 걷기라든지 요가, 스트레칭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겁재가 토가 많은 겁재다.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토는 수를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감정의 억눌림이 많거나 또 명상이나 자기의 표현 이런 걸 해서 좀 기도를 한다라든지 명상을 많이 해서 좀 그 기운을 좀 바꿔주는 게 좋다. 물론 한방적으로 뭐 탕약이나 이런 것도 드시면 좋겠죠. 그거는 뭐 한의사하고 같이 이제 협의를 하셔갖고 건강 검진을 받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대비책이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행의 생극제와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 수를 생하는 금의 기운을 보강하는 게 좋습니다. 금생수를 하게 되면 금의 기운은 수를 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금의 보완책이 핵심인데 예를 들어서 금수에 관계된 뭐 숫자나 생활 방식을 바꾸고요. 아니면 행운의 숫자 아니면 팔찌, 금목걸이 이런 것을 끼고 다녀도 좋다. 금이 강해지면 수를 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신장의 정기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금기를 보강하라. 금기라는 건 경금과 신금이잖아요. 그래서 금 많은 사람과 뭐 협업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금과 관련된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의 기운을 보강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생활 속에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뭐 한두 가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서 과연 나의 수의 기운을 보강하는 게 무엇이 있을지 생각을 하시고 본다고 하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부터 바로 잡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토는 수를 극하죠. 그런데 이 토는 또 누가 극합니까? 목의 기운으로 목국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토가 수를 억누르고 있는데 토를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오행은 목입니다. 그러면 목에 관계된 것을 하면 돼요. 그래서 목국토는 토성의 과잉을 줄입니다. 그래서 극을 눌러주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사진 나왔죠? 사막에 굉장히 넓은 땅이 있다. 그럼 나무를 심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수분이 생기게 됩니다. 토가 수를 억누르는 힘을 이때는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에 관계된 치유를 한다든지 목에 관계된 생활 습관을 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모근이 강해질 때 토의 압력이 완화되며 이때 수가 숨을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은 목이 극하는 토는 이제 목한테 극을 받게 되잖아요. 목국 토가 되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보강하라. 이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수 자체를 보강하는 수운이 오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의 기운 자체가 이제 들어오면 수의 기운이 강화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토의 압박을 좀 덜 받게 됩니다. 다만 토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수가 들어와도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수지에 거대한 뚝이 있고 댐이 있을 때 물이 적으면 어떻습니까? 비 잠깐 내린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비가 많이 와서 그 저수지라든지 댐을 다 채워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최소한 적당한 이상으로 와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운이 풀리고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의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토가 많고 수가 부족한 사주예요. 태어난 날이 임술일인데 지금 보면 지지에 토가 3개나 있고 또 천간에도 병화 정화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화생토 또 토국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토는 나한테 필요 없는 귀신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목의 기운도 아주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왜냐면 또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대운의 흐름이 갑자대운에 자대운은 좋겠지만 이렇게 목화 토가 대운으로 흘러 들어오면 그 사람은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요. 하는 일도 안 풀리게 되고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토는 관성이죠. 편관, 정관이 되기 때문에 관살 혼잡에 남편 덕도 없게 되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운에서 금수 운이 들어와야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하고 좀 비슷한데 좀 달라요. 자, 여기 보면 밑에 토가 있고 또 태어난 연도는 인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는 병정화가 있어서 인목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인목이 목국 토를 해서 이 토의 기운을 극하게 되죠. 그리고 대운도 보면 금수대운으로 흘러오잖아요.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그러면 비록 내 사주에 지금 토가 많아가지고 수를 극하게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주하고는 대운의 흐름이나 사주의 구성 자체가 전혀 다르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돼서 토가 좀 많아도 지금 경금이 금생수 해주고요. 통관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대운에서도 운의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때는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앞에 있는 사주, 앞서 말씀드린 사주하고 전혀 사주의 구성 자체도 다르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운이 있다. 이런 운의 흐름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일단 문서운도 좋아지게 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뭐 간살 혼잡은 됐지만 남편 운이 아주 그렇게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식신 제살이 되잖아요. 수생목 그리고 목국토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에 토가 많은데 수를 극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대비책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혹시 상담을 원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